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갓 출고된 최고급 스포츠카의 매끄러운 가죽 냄새,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환호성, 그리고 통장에 찍힌 영의 행렬. 로또 당첨은 우리 삶의 모든 고풍을 소멸시키고 영원한 낙원을 선사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당첨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인 1년 뒤, 현실은 잔인할 만큼 고요합니다. 화려한 대저택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당첨자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무미건조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링먼의 연구에 따르면 거액의 당첨자들은 결국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된 행복기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설계된 생존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건이 영원한 행복을 줄 거라 믿는 심리적 오류, 즉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지속시간 경시에 빠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사건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 뇌의 적응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당신의 통장이 아닌 당신의 뇌가 행복을 배신하는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쾌락의 쳇바퀴, 우리 뇌에 설치된 행복 브레이크. 우리가 아무리 큰 기쁨을 겪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 부릅니다. 1971년 브링먼과 캠벨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명명했습니다. 진화적 배신. 인간은 과거의 감정적 과부하를 비워내야만 현재의 새로운 자극이나 위협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뇌는 감정을 심리적 주머니에 넣어두고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생존에는 유리했지만 현대의 소비사회에서는 행복을 가로막는 브레이크가 되었습니다. 적응의 속도 차이.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똑같이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스에 따르면 필수제에 대한 적응은 느리고 불완전하지만 로또로 얻는 사치제에 대한 적응은 매우 빠르고 완전합니다. 쾌락적 허기. 사치제에 빠르게 적응한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이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소모적인 소비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로또 당첨 후 더 비싼 차를 사도 금세 무덤덤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쾌락적 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수입의 함정. 왜 내 통장보다 이웃의 마당이 중요한가? 경제학자 리처더 이스털린은 1974년 국가 전체의 소득이 늘어도 구성원의 행복도는 정체되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상대적 순위에 있습니다. 데이터의 오해와 진실. 흔히 고소득자가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연수입 7만 5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본인이 매우 행복하다고 답할 확률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답할 확률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부가 불행을 막아주는 보호막은 되지만 타인과의 비교 우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용이 반감됨을 시사합니다. 베블런 효과. 토르스텐 베블런은 인간이 자신의 금전적 위세를 증명하기 위해 소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나의 행복은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통장이 옆집 이웃의 것보다 얼마나 더 두툼한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극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지리적 척도의 원리, 부자 동네의 욕설. 사회학자 글렌 파이어보의 연구는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행복할지에 대해 지리적 척도의 원리라는 기묘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리적 범위, 이웃의 수입이 미치는 영향, 행복의 메커니즘. 좁은 범위, 동네의 블럭, 긍정적, 행복 증가. 우수한 치안, 깨끗한 거리, 부자 동네라는 위신 향유. 넓은 범위, 군, 카운티, 부정적, 행복 감소. 광범위한 사회적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 연구의 결론은 꽤 냉소적입니다. 인간은 바로 옆집 부자가 제공하는 깨끗한 환경과 안전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비교 대상이 되는 더 넓은 지역 내에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적기를 바랍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함의가 도출됩니다. 부자 동네의 편의시설이 주는 혜택이 상대적 박탈감을 이길 때만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쾌락 vs 자기실현, 지속 가능한 행복의 열쇠. 행복에는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웨이드먼과 던의 연구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헤도니즘, 로또, 명품, 미식 등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이는 빈번한 순간적 행복을 주지만 쾌락의 쳇바퀴에 가장 먼저 잡아먹힙니다. 이우다이모니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강도는 낮을지 몰라도 깊고 강렬한 행복의 정점을 선사하며 적응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수녀들의 일기 연구는 이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1930년대에 수녀들이 쓴 자서전 속 긍정적 정서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목적의식과 기쁨을 깊이 있게 기록한 수녀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60년 뒤의 수명까지도 훨씬 더 길었습니다. 로또라는 쾌락적 자극은 금세 휘발되지만 의미를 찾는 삶은 우리의 생물학적 수명까지 변화시키는 정서적 자산이 됩니다. 행복의 세트 포인트를 재설정하는 4가지 과학적 전략. 우리는 뇌의 적은 기제를 완전히 제거할 순 없지만 과학적인 우회로를 통해 행복의 기준점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한 새로움 주입. 우리 뇌는 익숙한 것에는 반응을 멈춥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집중하여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훈련은 뇌의 적응 수준을 리셋하여 행복의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감사 표현으로 비교 본능 억제. 감사는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멈추고 내가 가진 것에 절대적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이는 소유물의 가치가 퇴색되는 적응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간헐적 소비. 좋아하는 활동이나 물건을 잠시 끊어보십시오. 소스에 따르면 잠시 멈춤은 뇌의 적응을 초기화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느끼는 기쁨은 마치 첫 번째 한 입의 황홀경과 같아질 것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적 목표 설정. 물질적 소유가 아닌 자기개발이나 타인에 대한 기여와 같은 목적 지향적 활동에 투자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은 뇌의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비교와 적응이라는 쳇바퀴 밖에서 작동합니다.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진짜 이유. 로또 당첨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당신의 심리적 운영 체제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어도 당신의 뇌는 여전히 이웃의 마당을 훔쳐볼 것이고 쾌락의 쳇바퀴 위에서 더 강한 자극만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도구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당신은 쳇바퀴의 노예가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보다 더 높은 곳에 서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여정에서 옵니다. 당신이 이웃보다 더 높은 곳에 서려고 노력하는 한 당신의 쳇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쾌락의 쳇바퀴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만의 에우다이모니아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